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김홍열 원장입니다. 의사 경력 20년, 눈성형 외기를 걸어온 지 10년차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40대 이상,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중년 혹은 장년에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성형 혹은 권하지 않는 눈성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성형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수술하고 있는 눈성형에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뒤트임 성형입니다. 뒤편의 눈 구석을 터주어서 눈의 바깥쪽을 좀 길게 보이게 한다든지 눈꼬리가 많이 치켜 올라가 있는 상에서 눈꼬리를 약간 내려주면서 뒤쪽에 흰자위 면적의 노출을 넓혀주는 성형을 우리 흔히 뒤트임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형은 40 이상의 분들이라면 저는 잘 하지 않고요. 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 10년 전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나이 제한 없이 굉장히 많이 했던 수술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수술을 중년 이상에서 뒤트임 수술을 제가 말리는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눈구멍에 양쪽 구석이 있죠. 앞쪽을 넓혀주는 것을 앞트임, 외측, 뒤편을 넓혀주는 것을 뒤트임이라고 하는데 앞트임은 몽고주름이라고 하는 피부를 실질적으로 넓혀주고 터주는 그러한 수술인데요. 뒤트임은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 뒤쪽은 사실상 막고 있는 실제적인 피부막이 앞쪽처럼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바깥쪽, 뒤트임에 해당되는 바깥쪽 눈 구석은 위아래의 건판과 인대라고 하는 견고한 해부학적 구조물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뒤편을 트게 되면은 단순히 피부를 정리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러한 정상적인 건판과 눈 바깥쪽 인대 구조를 파괴하고 뜯어낼 수밖에 없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리 수술을 견고하고 섬세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이 눈 뒤편의 건판이나 인대 구조의 약화나 변이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년 이상에서의 뒤트임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편의 해부학적 정상적 눈 구조가 파괴되거나 약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바깥쪽에서 눈 밑의 톤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눈 밑이 뒤를 틀려다가 더욱 노화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이상에서의 나이에서는 사실은 좀 젊어 보임,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성형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완전히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눈 밑의 톤이 애초부터 떨어져 있었던 분이 뒤트임을 하게 된다면 눈꺼풀의 뒤집힘이나 당겨 보이는 퇴축 현상 혹은 결막 부종이 만성화됨에 따라 만성적인 눈 안쪽의 어떤 이물감이나 눈 시림증 같은 것도 동반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이상에서는 뒤트임을 하지 않고요.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만 눈꼬리가 심하게 올라간 그러한 케이스 등 매우 선택적으로 뒤트임을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에서 권하지 않는 성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눈썹 위 거상술 혹은 눈썹 상 거상술입니다. 용어를 지금 천천히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눈썹 아래를 절제해서 눈꺼풀 피부를 떼어내고 눈의 전체적인 눈꺼풀을 들어 올려주는 눈썹 아래 거상술 혹은 눈썹 하 거상술과는 전혀 다른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눈썹의 위쪽을 절개해서 일정 부분의 피부를 떼어내서 눈썹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컨셉으로 과거에 많이 시행되었던 수술인데요. 현재는 사실상 용도 폐기돼 버린 수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비전문의 의원이나 조금 올드하신 곳에서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눈썹 상방 절개를 함으로써 결국은 눈썹 위는 어떤 피부입니까? 눈꺼풀 피부가 아닌 이마 피부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의 분비가 왕성해서 일단은 흉터가 매우 흉측하고 깊게 패이는 흉터로 남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쪽 피부를 절제해서 위로 당긴다고 한들 눈썹을 내리는 여러 가지의 근육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썹에 올라가는 그 효과마저도 금방 상쇄되고 다시 눈썹은 떨어지고 흉터만 흉측하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정작 이 수술이 목적하였던 눈썹을 올려주는 것은 사실상 효과를 볼 수가 없고 흉터만 남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기가 아주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에서 제가 권하지 않는 세 번째 눈 성형입니다. 바로 1, 2세대의 구식 하안검 수술입니다. 1, 2세대 구식 하안검 수술은 눈 밑에 불룩한 지방을 단순히 빼내거나 제거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눈 밑에 늘어짐이나 주름을 피부를 많이 잘라내서 봉합해주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에 많이 시행되었던 수술입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하던 2000년대 초중반인가요?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수술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법은 눈밑 고랑, 눈물 고랑이라고도 하죠. 눈물 고랑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켜주지 못하고 지방 처리를 재배치가 아닌 과도한 제거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수술 후에 눈밑이 꺼져서 오히려 퀭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수술의 결과, 그러니까 주름이 펴지고 눈밑이 균일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 밑에 피부 절제, 피부 떼어내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시행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피부 절제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안검 외반, 눈꺼풀 뒤집힘이나 밑으로 당겨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 안검 퇴축, 이러한 부작용 확률도 상당히 높은 수술입니다. 눈둘레 피부뿐 아니라 눈둘레 근육을 제대로 리프팅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 근육뿐 아니라 상부 앞광대 지방 패드도 당겨서 원위치 시켜줄 수 있는 이런 4세대 하안검 수술이 현재의 하안검 수술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자 꿀팁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안타깝게도 이 4세대 하안검 수술은 이 4세대 하안검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세대 하안검 수술은 수술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굉장히 긴 배움의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또 수술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안검만큼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정말 잘하는 곳, 눈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 이 4세대 하안검에 능숙한 의사를 찾고 알아보고 가셔야 되는 것이 눈밑 성형의 성공의 관건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40대 이상에서 권하지 않는 눈성형 혹은 시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애교 필러입니다. 애교 필러는 애교살 볼륨이 이제 좀 부족한 경우에 필러라는 물질을 주입해서 볼륨감을 좀 더 채워주는 그러한 단순한 개념의 시술입니다. 성형외과뿐 아니라 많은 미용의원에서도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피부 탄력이 쫀쫀하고 탄탄한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적절하게 시행하면은 나름 괜찮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40 이상이 되면은 피부 탄력이 이게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애교 볼륨의 부족을 필러 주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량의 필러가 오랫동안 애교 쪽에 유지된 경우에는 필러가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가거나 퍼져서 눈밑이 전체적으로 불룩해 보이기 십상이고요. 또한 40 이상에서는 안 그래도 피부에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필러가 과도하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나중에 필러를 녹이게 됐을 때 피부 잔주름이나 늘어짐이 오히려 심화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교 필러는 조금 젊은 분들한테만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년 이상에서 애교살을 좀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하였던 4세대 하안검 수술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애교 쪽 볼륨이 없어진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니까요. 애교 볼륨이 없어진 그 이유는 눈둘레 근육이 납작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밑으로 하방으로 아래로 떨어지고 그 아래쪽에 눈밑 지방이 불룩 나오면서 오히려 덮어버리기까지 하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밑에 불룩한 지방을 재배치로 처리하고 눈 둘레근, 알륜근을 원위치로 살짝 리프팅해서 젊었을 때의 그 위치로 재배치해 준다면은 애교 볼륨은 본래의 것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안검이라는 수술 자체에 조금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애교 필러를 주입하는 것은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리쥬란 같은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스킨 부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스킨 부스터 시술, 리쥬란 같은 시술로 자연스럽게 볼륨을 주고 무엇보다 나이 들면서 한 해 한 해 좀 늘어져 가고 볼륨이 부족해지고 있는 피부 탄력을 어떤 관리의 개념으로 좀 보충해 주시는 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 중년 그리고 장년에서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오랫동안 눈 성형 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소신껏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